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연한 이지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계수값 축차 샘플링 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KSQ ISO 8422이죠. 8422. 자, 그래서 우리가 2359-1, 59-2, 2359-3 이런 식으로 해서 뒤쪽에 나오는 ISO 규준이 있습니다. 그죠? 그 숫자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는요, 2859-1 이런 식으로 아예 시험 문제에서 그 숫자를 같이 적어주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8422 같으면은 1차 문제 나올 때 8422이라고 딱 적어줘요. 즉, KSQI에서 8422를 이렇게 적어주기 때문에 요것을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고 암기까지는 필요 없죠. 어차피 1차에서는 주어지니까. 그래서 8422이냐 이걸 적으라고 하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읽어보셔가지고 요 8422, 2359-1, 23 이런 것들이 자꾸 좀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개수값이 있죠. 개수값 불량 개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n이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있다. 그래서 이 로트가 1000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씩 뽑습니다. 내가 n을 한 개씩 딱 뽑아요. 한 개 뽑아서 이게 양이냐 불량이냐, 자, 양품이냐 불량품이냐 또는 적합품이냐 부적합품이냐 구분을 하죠. 같은 말이죠. 그죠? 또 하나 뽑아서 한 개 뽑아서 양이냐 불량이냐, 또 하나 뽑아서 양이냐 불량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양 불량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저것이 하나 딱 뽑아가지고 양 불량했다고 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 로트 전체를 합격 불합격 처리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있죠. 그죠? 딱 하나 1000개 중에서 겨우 하나 뽑아서 하기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누적 불량품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로트 전체를 이제 합격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연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n 개수죠. n 우리가 샘플 개수입니다. 샘플 개수. 이 샘플 개수를 지금 0개 뽑았다. 0개 뽑았으면 얘는 지금 불합격일까요? 합격일까요? 0개 뽑았으면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죠. 그래서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지금 이게 연계죠. 그죠? 연계 지점. 그죠? 그 다음 1개 정도 뽑았다. 2개 뽑았다. 3개 뽑았다. 3개 뽑아서도 아직까지 좀 판단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로축은 뭐냐 하면 D라고 해서 누적 부적합 개수입니다. 불량 개수. 누적 부적합 개수죠. 누적 부적합 개수.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요 점이 있어요. 점이 있는데 요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HB라고 하겠습니다. HB. 밑에 있는 요 지점을 HA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X축, Y축에서, Y축은 마이너스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HA라고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HA. 그리고 Y축에 이렇게 딱딱 이렇게, 닿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직선시계에서 Y절편이라고 하죠? Y절편. 이 Y절편입니다. Y절편. 그럼 예를 들어서, 자,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저것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기울기라 그러죠? 기울기. 자, 기울기인데, 한 칸 갔을 때, 우리 G만큼 이렇게 올라가더라. 기울기가. G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자꾸 기울기가 커지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는, 자, 이 직선은 어떻게 되냐면, 직선식 자체가 HB 플러스 G 기울기니까. 그 다음에 요 부분은 GX 하면 좋겠는데, 이 X축이 N이란 말이에요. N. 그래서 N이 들어갑니다. N이 들어가고 CUM 이렇게 들어갑니다. CUM은 뭐냐면 우리 책에 나오고 싶은데 그 원어 자체가
그래서 n을 총 몇 개 뽑았냐? 개수입니다. 개수, 그죠? 개수. 한 개 뽑았다, 두 개 뽑았다, 세 개 뽑았다, 뭐 네 개 뽑았다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데, 자, HB가 이 직선식의 y 절편이고 g는 기울기고 NCUM은 x 대신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러면 이게 이제 직선식이 나오는 거죠. 얘는 그럼 마이너스 HA. 마이너스 HA의 역시 기울기가 뭐 g고 NCUM 이렇게 하면 예, 역시 기울기가 하나 나옵니다. 자, 세로축이 누적 부적합수예요. 그죠? 부적합수. 자, 어떤 한 지점을 우리가 잡았을 때, 뭐 이 지점을 잡았을 때, 이때까지 누적 부적합이 이만큼 되었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이만큼 되었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이때까지 뭐, 하나밖에 없었다, 한 개, 뭐, 몇 개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같은 요 지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부적합이 제일 많은 게 뭐죠?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이죠. 제일 많죠. 부적합이 많으면, 자, 이 롯들을 합격으로 할 거냐, 불합격으로 할 거냐, 그럼 검사를 더 할 거냐, 이 개념인데, 굉장히 제일 많다. 이 선이 뭐냐 하면 결국은 불합격선이에요, 불합격선.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합격이 많다. 부적합이 많다는 이야기니까, 이 선 바깥쪽에 이렇게 가면 롯드 불합격 시키겠다는 이야기고, 자, 이 선 사이, 선과 선 사이는 아직까지 더 검사하자.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된다. 는 것이고, 이 선보다도 밑에 이렇게 떨어지면 뭐냐면, 밑에 떨어지면, 저 합격이다. 아직까지 이만큼, NCUM, 계속 축척해서 이만큼 왔는데, 아직까지 뭐 한두 개밖에 없다면, 이거는 뭐 합격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검사 속행 부분이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뭐다? 불합격 영역이다. 이 말이고,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뭡니까? 합격 영역이다. 이 말이죠. 합격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네 개, 다섯, 여섯 어느 정도 이제 지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처음에는 한 이 정도 갈 때까지는 적어도 n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죠. 한두 개 뽑아가지고는 판단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 HA가 밑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붙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고, 이 G를 우리는 뭐 방향계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방향계수. 안 그러면 뭐 기울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수학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것을 합격 판정선, 요것을 불합격 판정선이라고 합니다. 합격 판정선, 불합격 판정선. 이 불합격 판정선을 뭐 R, reject, 합격 판정선을 뭐 A, accept 이렇게 이제 나타내기도 하죠. 그리고 이 합격 판정선은 끊어 없앱니다. 끊어 없애요. 예를 들어서 이게 2.8개가 나왔다. 2.8개가 나왔으면 끊어 없애서 2가 되는 것이고, R은 끊어 올립니다. 그럼 4.3개가 나왔다 하면은 끊어 올려서 5개가 됩니다. 올림이죠, 올림. 이거는 버림 이렇게 되겠죠. 버림, 올림 이렇게 됩니다. 자, 계수규준형 축차 샘플링이죠. 계수규준형.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 더 단계를 또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SU가 주어져 있다. SU는 뭐냐 하면, SU는 규격의 상한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규격을 정하는데, 둘 다를 정할 수도 있어요. 규격 하한을 정할 수도 있고 규격 상한을 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안에 있어야 되지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면 이거 불합격 처리하겠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자, 규격 상한만 정하는 경우, 규격 하한만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격 상한만 정하는 경우는 특성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경우죠.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규격 상한이죠. 근데 그 반대로 특성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 뭐 강도, 그죠? 신장률, 뭐 잡아당기는 거, 압축 강도 이런 것들은 높으면 높을수록 단단하면 좋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떨어져서 이것보다는 더 떨어지면 이거는 못 봐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때는 SL을 정하죠. SL. 규격의 하한치를 정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겁니다. 규격의 상한치를 정한다는 이야기는 특성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밑에 있을수록 좋다는 이야기죠.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다는 이야기니까 규격 상한치를 놔둔 것이고, 자, 특성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은 오히려 규격 하한치를 놔두고 위에 특성치가 위에서 놀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건 규격 상한치를 놔뒀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뭐다? 특성치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자,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이 그림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져왔을 때 무엇이 이제 그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니까, 자, 높으면 높을수록 나쁜 것이죠, 그죠?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지금 R선이다. 즉 B 여기서 HB 플러스 GNCUM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마이너스 HA 플러스 GNCUM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것보다는 이거를 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SU가 있다. SL. 자, 규격 하한치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규격 하한치가 있다는 이야기는, 자, 특성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 여기 있다는 이야기에서 여기 있다는 이야기가 합격이죠, 합격. 그러면은 이 자체가, 즉 업섹트 자체가 AR이 지금 요거는 요게 A고 요게 R이었잖아요. 그럼 요게 A가 되고 요게 R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요게 A.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까 이 위에 있으면 합격, 여기 있으면 합격, 여기 있으면 검사 속행, 여기 있으면은 검사 불합격 이렇게 되겠죠. 불합격. SL이 주어진 경우는 요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A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 이제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뭐 공식 자체에서도 이 위에 있는 값이 오히려 HA가 되겠죠. H. 이것이 마이너스 HB가 R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HB 더하기 G 뭐 또 그다음에 뭐 N 이런 개념이 되고, 얘는 HA 더하기 GN 뭐 이런 개념. CUM 붙든 안 붙든 뭐 이런 개념이죠. 그죠? 자, 개요입니다. 개요. 자, 1번 개수값 촉차 샘플링 방식의 책봅니다. 로트 안에 있는 시료를 한 개씩 검사해서 부적 수의 누적 부적합 카운트를 계산한다. 그리고 누계 카운트인 D를 합격 판정 값인 A와 불합격 판정 값인 R과 비교해서, 자, 이것보다 바깥쪽에 뭐 그 사이에 또는 뭐 그 밑에 바깥쪽에 이렇게 되면 합부 검사 속행을 결정한다. 자, 2번 그런데 계속 검사 속행 영역에 속한다면 검사를 계속 여기 들어갑니다. 계속. 그럼 계속 검사해야 되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에는 딱 끊어버립니다. 자, 이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결국은 이제 합부 판정을 내리자 이 말이죠. 그죠? 계속 갈 수 없으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누계 샘플 사이즈 중지값 NT라고 합니다. 요 지점을, 자, NT라고 합니다. NT라고 한다. 만약 NT에 도달했다. 그렇게 되면 합격 판정 계수 중지값인 AT 이하이면 합격 처리. 자, 여기에서 요 지점이 있고 요 지점이 있겠죠. 그죠? 자, 요 지점을 우리가 AT, 요 지점을, 자, RT라고 합니다. AT. 자, AT 이하이면은 합격 처리, 이하이면 합격 처리. RT는 AT 플러스 1개 이상이면 불합격 처리. 자, 그것도 박스 치시고. 자, 3번 샘플링을 하기 전에 누계 샘플 사이즈 NT 값을 설정해 두고, 누계 샘플 사이즈가 NT에 이르면 검사를 중지한다. 계속할 수 없으니까 검사만 계속할 수 없죠. 자, 원칙적으로 복원 샘플링을 해야 하지만 소로대에 대해서는 촉차 샘플링 방식을 적용할 때 비복원도 할 수 있다. 뭐 이거는 됐고. 5번 개수값 촉차 샘플링 방식은 생산자 위험 5%, 소비자 위험 10% 한다. 보통 다 이렇습니다. 알파는 5%, 소비자 위험 10%. 보통은 이래요. 자, 그렇게 된다. 자, 다음에 2번 촉차 샘플링 방식의 실시. 자, 1번 파라미터 HA와, 자, 이것을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HA, HB 뭐 이렇게 하는데, 자, 파라미터 HA 합격 판정석의 D축 절편이죠. 그죠? 합격 판정석의 D축 절편을 말한다. 밑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이것처럼 올라가면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파라미터 HB라고 했는데 HR로 합시다. HR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R이죠, 그죠? HR로 하겠습니다. R, accept, reject 이렇게 되니까 R이 좀 보기가 좋네요. 맞네요, 그죠? 자, HR 불합격 판정성의 D축 절편 및 그다음 G는 기울기죠, 기울기.
이 값들은 생산자 위험 알파 5%, 소비자 위험 베타와 생산자 위험 품질, 자, 생산자 위험 품질 밑줄 것이고, PRQ, 생산자, 프로덕트, 위험, 리스크, 퀄리티, 프로덕트 리스크 퀄리티를 생산자 위험 품질이라고 하고, 소비자 위험 품질을 우리가 CRQ라고 합니다. CRQ, 커스터머 리스크 퀄리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산자 위험 품질 50곡선에 나타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있고, 자, 위에 있는 게 여기 알파고 여기 있는 것이 이제 베타 정도가 되는데, 이 베타가 10%, 요건 한 5% 정도 잡죠. 그러면 이 50곡선에서 로트가 합격할 확률은 이 지점에서는 이거고, 이 지점에서 요게 합격할 확률이죠, 그죠? 그래서 PRQ는 이 지점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 앞에 이제 PO, P1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PO는 좋은 불량률, P1은 나쁜 불량률이죠. 불량률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 좋은 불량률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좋은 불량률, 나쁜 불량률이고, 여기는 이만큼 합격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요만큼만 합격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PRQ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CRQ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PRQ, Product Risk Quality. 자, 생산자 위험 품질 수준에서의 합격 수준인데, 자, 이것은 뭐냐면, 생산자 위험 수준에서 합격시키고 싶은 상한이고요. 이건 소비자 위험 품질 수준에서 불합격시키고 싶은, 하한이 되죠, 하한. 자, 다음 2번. 합격시키고 싶은 상한, 불합격시키고 싶은 하한. 하나 적어두세요, 그러면.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국어가 어렵긴 한데. 합격시키고 싶은 상한, 불합격시키고 싶은 하한. 이렇게 한번 적어둡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런 각 대표값에 대응하는 파라미터 HA, HR, G들의 값이다. 2번, 누계 샘플 사이즈 중지값 NT를 결정한다. 1번, 1회 샘플링 방식의 샘플 사이즈 NO를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별표 2개. 자, 알고 있는 경우는 이 NT에서 1.5 NO입니다. NO. 자, 샘플 사이즈를 알고 있으면 1.5배만 하면 돼요. 끝수를 올립니다. 끝수를 올려요. 2번, NO를 모른다 하면 공식이 복잡해집니다. G, 갈로리로 1-G분의 2HAHR이죠. 단 끝수를 올립니다. 자, NT가 로트 사이즈 M보다도 더 큰 경우, 소로대인 경우, 이 경우는 중도 중지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고요. 자, 3번 양쪽갈로 누계 샘플 사이즈 NCUM에서의 1에서 NT-1까지 각 값에 대하여 합격 판정계수 A, 불합격 판정계수 R, 누계 샘플 사이즈 중지값인 NT에 대응하는 AT 및 RT를 계산하는데, 자, 3번 양쪽 갈로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어 두시냐면, 3번 갈로에는 N, 즉 N이 NT보다도 작을 때, 즉 NT가 N보다 클 때 이 말입니다. 이때는 A는 GNCUM-HA. 자, 요거죠. 요게 A입니다. 단 끝수를 버린다고 했어요. 버린다. 자, 롯데의 합격 판정에 필요한 최소의 NCUM은 G분의 HA, 단 끝수를 올린다. 다 중요합니다, 이거. 자, R은 GNCUM 더하기 HR이다. 단 끝수를 올린다. 롯데 합격 판정에 필요한 최소의 NCUM은 1-GHR이다. 끝수를 올린다. 다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박스 치셔야 됩니다. 이거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기준을 정했다. 어디에서? ISO에서. 자, 4번 누계 샘플 사이즈 중지값이 NT까지 합격, 불합격 판정이 계속되지 않고 계속 검사 속경이 된 R와 같이 합법 판정 계수를 구한다. 즉, 자, 3번 양쪽 갈로는 이렇게 되는 것인데, 4번 양쪽 갈로는 뭐냐면 N 이꼬르 NT가 되었을 때, 즉 이 지점일 때 이 말이죠. 자, 이 지점일 때는 AT는 GNT다. GNT. 중요합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GNT. 단끝수를 버린다. RT는 AT 더하기 1이다. RT보다는 AT가 더 잘 나옵니다. AT가. 그래서 3번 양쪽 갈로에서도 우리 A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죠? 요놈. 그 다음에 4번 양쪽 갈로에서 4번 양쪽 갈로에서 AT는 GNT.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5번 합격 판정.
D가 A보다 같거나 작으면 로또 불합격. 즉 여기에서 여기에 걸쳐지거나 이쪽으로 가면 합격. 여기에 걸쳐지거나 이쪽으로 가면 어떻다? 불합격 이 말이죠. 걸쳐지거나 내려면 합격. 그 대신 이 중간에 어지중간하게 들어가게 되면 검사 속행인 거죠. 검사 속행하다가 NT에서는 검사 중지하면서 거기에서 판정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동그라미. D가 A보다 크거나 R보다 작으면 그 중간에서 검사 속행이 되고 결국에 NT에 도달하고 NT에 도달했을 때 AT보다도 같거나 작으면 뭐 합격, RT보다 크거나 같거나 로또 불합격이다. 자, 6점이 계량값 축차 샘플링 방식 8423. 자, KSQISO 8423에서 부적합품률을 정하는 경우이며 시그마 기지다. 그럼 시그마 미지가 있겠죠. 시그마 미지는 쭉쭉쭉 또 넘어가면 시그마 미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은 여기에서 시그마의 기지인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는데, 자, 계수형과 달리 이 계량값이죠. 계량값. 근데 계량값이 계수형보다는 사실 좀 덜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조금 더 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자, 계수형과는 달리 샘플의 부적합이 전혀 없더라도 롯데의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계수형은 무조건 하나 떨어져서 보는데, 이 계량값은 뭐냐면 전체를 보는 거죠. 연속된 것을 보기 때문에 전체 확률로 계산되기 때문에 샘플에 우리가 뽑았다고 샘플에서 전혀 제로다. 즉 부적합품이 전혀 없어도 롯드 전체는 오히려 부적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적어 놓습니다. 우리가 뽑았을 때 계량했습니다. 계량에서는 샘플의 부적합이 전혀 없더라도 이 자체가 부적합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확률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자, 1번 저 로또만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 밑에 로또 계속 이제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개요. 1번 이상적 항목 및 아이템에 대한 계량치를 위한 축차 샘플링 방식이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2번 역시 생산자 비용 5%, 소비자 비용 10%다. 이거는 똑같은 말이고. 3번 자, 제일 끝에 보면 고림 롯데의 검사에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박스 칩니다. 없다. 다음 4번 연속적으로 측정 가능한 단일의 품질 특성치 X만을 고려한다. 믿을 것이고, 복수의 특성치에는 적용 불가. 자, 그럼 고림 롯도 안 되고 복수 안 됩니다. 3번 4번에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2번 축차 샘플링 방식이 실시 가기 전에 6번 위에 6번 양쪽 갈로 한쪽 규격, 연결식 양쪽 규격, 개별식 양쪽 규격으로 구분한다. 자,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자, 여기에서 하나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부적합률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아닌 것이죠. 뭐냐면 한쪽 규격, 그 다음에 양쪽 규격, 개별식 양쪽 규격, 연결식 개별식 양쪽 규격으로 구분이 되지 부적합률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 적어 놓으세요. 미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에 틀린 것은 해서. 자, 1번 축차 샘플링 방식이 실시. 1번 한쪽 규격 상한과 뭐 SU라고 저는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SU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U라고 할 수도 있죠. 규격한 SL이라고도 하고 SL이라고 됐어요. 자, 1번 계량치 축차 샘플링 검사에 해당하는 부록표에서 세로 축인 PRQ와 CRQ에 대응하는 파라미터 HL, HR, G를 찾는다. 표에서 찾는 거야. 쉽죠, 그죠? PRQ는 생산자 위험, 그 다음에 CRQ는 소비자 위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2번 AR을 아래의 공식에서 계산한다. 요것이 뒤에 또 공식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중요합니다. 별표 2개 하시고, 판정에서 자리수는 검사에서 얻어진 결과보다 한 자리 아래까지 구한다. 돼 있죠. 자, 합격 판정서 A는 G 시그마 N CUM 더하기 HA 시그마. 자, 여기에서 뭔가가 하나 더 들어갔죠. A는 GN 마이너스 HA인데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시그마가 들어갔죠. 시그마가 하나의 함수값으로 들어갔다. 표준 편차가 하나의 함수값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고, 불합격도 마찬가지 여기에 자 시그마가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자, NT에서 AT. 조금 전에 우리 앞에서 봤을 때 개수치에서는 AT는 GNT였죠. GNT. 근데 여기 시그마 역시 들어갔죠. 그죠? 시그마가 기울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울기에 영향을 준다. 자, 그래서 뭐 60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게 되면
자, 가로축은 n이고요. 세로축은 이제 뭐 y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합격 영역과 이제 또 불합격 영역이 있는데, 자, 이 그림은 뭐가 주어진 겁니까? SL이 주어진 거죠. SL이 주어졌기 때문에 위에가 A고 밑이 R이죠. 위가 A고 밑이 R이고 위가 HA고 밑이 HR입니다. HR. 마이너스 HR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식 자체가 자, 위가 HA 더하기 GN 시그마인데 자, 시그마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시그마 넣고 여기 시그마 넣으면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죠. 만일 SU가 주어지면은 또 위가 R이고 밑이 마이너스 HA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 생각하십니다. 자, 3번 판정. 자, Y가 A보다 작거나 크면 로또 합격. 자, R보다 작거나 작으면 로또 불합격. 4이면 검사 속행. 자, 이것이 1번 판정이고 2번. 자, 2번에 N이 NT에 도달한 때에는 검사를 중지하고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Y가 AT보다 작거나 크면 합격.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바로 Y가 AT보다도 작으면 이 말이죠. 작으면 로또 불합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2번은 연결식 양쪽 규격 각각 한 개 AQL을 각계 규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자, 1번 자, 세로축인 PRQ와 가로축인 CRQ에 대응하는 HA, HR, G를 찾는다. 이거는 뭐 앞에 나오는 한쪽 규격과 똑같습니다. 2번 판정에서 자리수는 검사에서 얻어진 결과보다 한 자리 아래까지 구한다. 역시 앞쪽의 한쪽 규격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공식이 이제 달라졌죠. 공식에서 보시면 합격 판정선, 불합격 R, 그 다음에 NT에서 AT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합격 규격 상한 A는 또 그 다음에 양쪽을 다 주고 있습니다. 양쪽을 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는 SU도 주고 SL도 준 경우가 되는 것이죠. SU도 주고 SL도 준 경우고, 그림이 약간 복잡해졌습니다. 그림이 약간 복잡해졌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그림을 제가 지워버리고, 자, 이것이 이제 SU고 이것이 SL이라는 것이죠.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너무 밑으로 떨어져도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렇게 되겠죠? 너무 커져도 안 되고 너무 작아져도 안 되니까 위에 어떤 한계치가 있을 것이고 밑에 또 한계치가 있겠죠? 이쪽으로 여기가 도 불합격이고 여기가 도 불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도 불합격. 자,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점을 하나 찍고 이렇게 가거나 어떤 지점을 찍어서 이렇게 가고 있다. 자, 이렇게 연장선상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연장선상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장선상.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지점 너무 높아도 불합격, 너무 낮아도 불합격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지점에 들어가면 검사 속행입니다. 검사 속행이고, 자, 요 안에 그러니까 너무 높아도 불합격, 너무 낮아도 불합격 안에 들어가면 합격이죠. 요 지점이 합격, 요 지점은 검사 속행, 요 지점은 검사 속행 이렇게 되겠죠. 이런 그림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그림이고 누계도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오면은 자, 이 지점은 이제 나는 NT로 잡겠다. NT 뭐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런 그림. 그래서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런 그림. 불합격, 검사 속행 영역. 자, 이 부분이 이제 합격 영역. 이렇게 되겠죠. 합격 영역.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수학 잘 하시는 분들이 결국 직선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규격 상한 합격 판정선 이렇게 해서 U-L-G 시그마 NUM-HA 시그마. 규격 하한이 잘 나옵니다. 규격 하한. AL, lower. 여기서 U와 L이 있는데 U는 upper, L은 lower 이런 뜻이죠. 그죠? 자, A는 accept죠. accept lower는 G 시그마 N CUM 더하기 HA 시그마. 요거 동그라미 치십니다. 다 중요합니다만 여기 또 더 잘 나오고, 불합격 판정선 R은 규격 상한이 잘 나옵니다. 규격 상한. RU는 U-L-G 시그마 NCUM 더하기 HR 시그마가 되고요. 자, 규격 하는 뭐 G 시그마 NCUM HR 시그마. NT에서 AT는 자, AT upper는 upper U-L-G 시그마 NT. ATL은 G 시그마 NT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이것이 뭐 잘 나온다기보다는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합격 판정선 A에서 규격 하한, 불합격 판정선에서 규격 상한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이것을 뭡니까 직선식으로 나타낸 게 이거다 이런 이야기죠. 자, 결과만 우리만 알면 되니까. 자, 그다음 판정은 Y가 AL과 AU 사이면 로또 합격이다. AU와 AL 사이에 여기에 들어가면 합격이다. 또는 Y가 RU보다도 이게 RU보다도 크거나 RL보다도 작으면 로또 불합격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위 모두를 만족할 수 없으면 검사 속행을 한다. 단, 자, NCUM, NT에 도달할 때는 검사를 중지해야 되겠죠.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Y는 ATL과 ATU 사이, 자, ATL과 ATL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면 합격이고 나머지는 뭐 불합격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3번 개별식 양쪽 규격입니다. 개별식 양쪽 규격. 자, 이것도 자,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전체적으로 박스 한번 치시고 이것은 크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크게 잘 나오진 않는다. 나오면 예, 좀 운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에 3번 프로세스 표준 편차의 최대 허용치 LPSD와 MPSD가 있다. 자, LPSD는 자, Limiting Process Standard Deviation이라고 해서 한계 프로세스 표준 편차라고 하며 연결식 양쪽 규격이 사용한다. PRQ. 그러니까 우리가 PRQ 있었죠. 조금 전에. 이렇게 해서 이 PRQ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우리 저 앞에 가면 AQL 있었죠. AQL도 여기에 해당하고 AQL, PRQ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LPSD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MPSD Maximum Process Standard Deviation 최대 프로세스 표준 편차라고 하며 개별식 양쪽 규격이 사용한다. PRQU 및 PRQL로 정해져 있는 값이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4번 안 보셔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까지 할까요? 요까지 하고 뒤에는 또 있긴 한데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